여러분, 혹시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찾아오셔서 바로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비닐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옷장에 걸어두신 분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 USC 캐기대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한 옷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우리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파킨슨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코트, 패딩 같은 두꺼운 옷들을 세탁소에 맡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며칠 전에 코트 2벌을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한다고 생각했던 드라이클리닝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을 퍼뜨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미국 남가주대학교, 그러니까 USC 캐그대 연구팀이 국제간연구협회의 공식 학술지인 리버 인터내셔널에 발표한 연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의 혈액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약 7%의 사람들 혈액에서 PCE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PCE, 정식 이름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기름때를 녹이는 화학 용제입니다. 드라이클리닝 할 때 물 대신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옷에 묻은 기름때를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학 물질이 옷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혈액에서 이 PCE가 검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각한 간 섬유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간 섬유증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가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몸에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공장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간 섬유증이 진행되면 간암으로 갈 수 있고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부전이면 간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나이, 성별, 소득 수준,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젊든 나이 드셨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른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PCE에 노출되면 간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특히 연구팀이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득 가구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이 화학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드라이클리닝을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자주 세탁소에 맡기니까 오히려 독성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혈액 속 PCE 농도가 1ml당 1나노그램 증가할 때마다 심각한 간 섬유증 발생 확률이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나노그램이 얼마나 작은 양인지 아십니까? 10억분의 1g입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양인데 이런 미세한 양만 늘어나도 간 손상 위험이 5배씩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아시겠죠? 연구팀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묻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간염도 없고 간 질환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간 질환이 생길 수 있느냐고요? 그 답이 바로 PCE 노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 한 잔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는데도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한 옷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라이 클리닝에는 PCE뿐만 아니라 TCE라는 화학 물질도 사용됩니다. TCE, 정식 이름은 트리클로로에틸렌입니다. 이 물질은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뭔지 아시죠?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 성면 같은 것들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 독한 물질을 드라이 클리닝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작년 3월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파킨슨병 저널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TCE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병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거예요. TCE가 어떻게 파킨슨병을 일으킬까요? 이 화학물질이 우리 뇌와 몸속 조직 깊숙이 침투해서 도파민을 만드는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를 공격합니다. 흑질은 뇌 속에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서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연구를 이끈 레이 도시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TCE 수치가 높은 장소에 살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TCE가 지역 식수를 오염시키고 이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TCE 관련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TCE에 노출된 근로자가 피부가 벗겨지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피부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TCE로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들이 유독한 증기를 들이마시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TCE 배출 허용 기준을 50ppm으로 제한하고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CE도 방광암,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이 두 가지 화학 물질, PCE와 TCE 모두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이 클리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코트나 패딩, 정장 같은 옷들은 물 세탁이 안 되니까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이 끝난 옷을 찾아오시면 절대로 비닐에 쌓인 채로 보관하지 마세요. 그 비닐을 바로 벗기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이 클리닝한 옷에는 PCE와 TCE 같은 화학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닐로 쌓여 있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비닐 안에 갇혀서 옷에 계속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옷을 입으면 피부에 묻고 코로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라이 클리닝한 옷은 반드시 바깥에서 통풍시켜야 합니다. 마당이나 옥상이 있으면 거기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널어두세요. 아파트에 사셔서 마당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베란다에 널어두시고 창문을 활짝 여세요. 최대한 오래 통풍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을 쐬면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세 번째, 햇빛에 건조시키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TCE와 PCE 같은 화학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더 빨리 증발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옷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화학물질이 빨리 날아가는 거죠. 다만 모직 코트 같은 건 직사광선에 오래 두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옷은 그늘진 곳에서 바람만 잘 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절대로 드라이 클리닝 끝난 옷을 바로 입지 마세요. 세탁소에서 방금 찾아왔으니 깨끗하겠지 하고 바로 입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갓 세탁한 옷에는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바로 입으면 하루 종일 그 독성 물질을 피부로 흡수하고 코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빨래를 할 때는 어떨까요? 요즘 날씨가 굽거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집 안에서 빨래를 말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세제나 섬유유연제의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세제와 섬유유연제는 아주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공기 중 노출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위해성 평가를 받습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 물질이 정해져 있고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준희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내 건조 중에 휘발성 유기화 합물을 흡입할 가능성이나 이로 인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사람 피부에 닿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제가 제대로 녹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서 그 분말이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할 때 세제가 완전히 녹았는지 헹굼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곰팡이균이 증식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이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계 하나 사서 거실에 두시면 편합니다. 장마철이나 습도가 평소보다 높을 때는 제습기나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니면 실내 건조를 아예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준희 교수님은 드라이 클리닝 후 보관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퍼클로로에틸렌 같은 화학 물질은 휘발성이 있어서 세탁 후 그대로 비닐에 싸서 보관하면 미세한 유해 물질이 실내 공기 중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한 의류는 환기 잘 되는 곳에 한두 시간 널어두었다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드라이 클리닝에는 PCE와 TCE라는 독성 화학 물질이 사용됩니다. PCE는 간 섬유증 위험을 3배 높이고 TCE는 파킨슨병 위험을 5배 이상 높입니다. 둘 다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둘째,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찾아오시면 반드시 비닐을 벗기세요. 비닐에 쌓인 채로 보관하면
화학물질이 옷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셋째, 바깥이나 베란다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통풍시키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햇빛에 건조시키세요. 햇빛을 받으면 화학물질이 더 빨리 증발합니다. 단, 모직 같은 옷은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다섯째, 드라이 클리닝 끝난 옷을 절대로 바로 입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는 통풍시킨 후에 입으셔야 합니다. 여섯째, 일반 빨래를 집에서 말릴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습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우리는 화학물질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플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간이 70에서 80% 망가져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점점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제대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우리 간을 지키고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을 열어보세요. 혹시 드라이 클리닝한 옷이 비닐에 쌓인 채로 걸려 있지 않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비닐을 벗기시고 베란다에 내다 거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마을 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